킬링 조크는 배트맨과 그의 숙적 조커의 관계를 다룬 코믹스입니다. 초반 배트맨은 조커에게 면회를 와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과 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말하며 본인이 죽을지 조커가 자신을 죽일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서로를 죽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상호 확증 파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왓츠맨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핵무기를 쌓아가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말이죠. 킬링 조크는 1988년 출판되어서 그 이듬해인 89년에 만화계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아이즈너상을 수상합니다. 왓츠맨은 1986년부터 87년까지 연재되어서 88년 첫 아이즈너상을 거머쥐었죠. 모두 작가는 앨런 무어였습니다. 왓츠맨은 대놓고 말해주지 않은 떡밥이 무척이나 많은 작품이었죠. 그 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떡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내달라고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작가 입장에서도 꽤나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왓츠맨 완간 후 다음 해에 낸 킬링 조크에서 왓츠맨에 대한 주석을 어느 정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앨런 무어가 로우셰크의 창작 과정에 배트맨이 현실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발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전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어는 어린 시절 강도에게 부모님이 살해당한 건 슬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박지옷 입고 범죄와 싸우고 다니는 건 좀 제정신이 아니라는 냉정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러한 견해를 입증이라도 하듯 배트맨이 길거리 탐문을 하는 등 로우셰크와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조커에게서도 로우셰크와의 공통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금수저가 아니라서 돈 때문에 앞날이 캄캄하고 세상에 의미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나 보통 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것이 미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이 유사하죠. 결말부에서 배트맨이 조커에게 본인도 거기까지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역시 거기까지 간 배트맨이 로우셰크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커처럼 썩지는 않았다고 말하던 배트맨이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로우셰크란 겁니다. 로우셰크가 무의미한 악행을 일삼던 코미디언을 존경하게 된 것이 흥미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코미디언은 히어로가 된 조커와도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로우셰크가 코미디언이 세상의 패러디가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조커 역시 세상은 어차피 이런 것이라고 고든 경감에게 패러디를 보여주죠. 이는 둘의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무자비하고 비관적이란 점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외 허무주의나 향락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이나 의외로 누구한테 질책받는 일에 예민해서 그걸 곱절로 돌려준다는 점이나 자신의 폭력적 욕구나 비겁함을 합리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한 이 인물에 대해서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배트맨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란 것이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하는 착한 일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동기가 없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공포스러운 짓을 통해 나쁜 짓보다 착한 짓을 할 때 기분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장황한 계면을 늘어놓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점이나 교훈을 주기 위해 어떤 불행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동기, 이 때문에 어떤 여자와 그녀의 가정이 불행해져도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자유의지가 어쩌고 하는 사상이나 말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 왓츠맨으로 치면 오즈만 디아스에 해당하는 인물일 겁니다. 스케일이나 인기 측면에서 로우셰크와 코미디언은 상향을 받았지만 오즈만 디아스는 엄청난 너프를 받은 셈이죠. 아마도 오즈만 디아스의 독선적인 면을 꼬집기 위해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왓츠맨에서 오즈만 디아스는 코미디언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둘은 관계 시대에서 총명한 자로서 서로 닮은 점이 많아 보자마자 경멸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에서 코미디언은 자기를 별 상관도 없는 국제 정세에 괜히 기웃거리는 할 일 없는 지식인 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은 코미디언을 면허만 발급되면 어떤 정치 조직과도 손잡는 윤리 개념 없는 용병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 둘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조커와 이 인물을 비교해보면 그 공통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기 딴에는 본인이 하는 일이 세상에 필요하거나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혹은 실패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점입니다. 조커의 경우에는 나한테도 이러저러한 사연이나 콤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 인물의 경우에는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였다고 억울해할 것이란 말이죠.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배트맨의 빌런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트맨이란 자경단의 상징성에 이끌려 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다 소탕당하고 억울함을 느껴서 빌런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배트맨의 가장 큰 팬이었다는 대사는
픽사 인크레더블의 신드롬을 연상케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아마 가장 큰 공통점은 타인이나 세상이 나쁘다는 이유로 본인도 악행을 저지른다는 점일 겁니다. 조커란 코미디언은 니들이 나쁘고 세상이 썩었으니까 나도 나쁜 짓을 저지르는 식이고, 이 인물은 니들이 나쁘지만 나는 착하다. 내가 하는 나쁜 짓은 너희의 악함을 고발하고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만족이나 화풀이를 위한 것이라고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조커는 긴 역사만큼이나 그 성격도 다양하게 그려졌습니다. 브라이언 아자렐로의 또 다른 조커 코믹스에서는 매우 과시적이고 잔인하고 충동적이지만 남몰래 울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웃을까봐 일부러 비웃음을 살만한 행동을 하며 내심 사과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방어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톰 킹의 코믹스에서는 리들러는 그를 두고 아예 미치지도 않았고 고통을 겪은 적조차 없다고 말하며 그저 미친 짓을 하는 평범하고 따분한 인간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모두 흥미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미는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무의미로 치부하는 조커에게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